안녕하십니까. 신동기 인문교육연구소 대표 신동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천지를 활용하라 라는 주제로 두 번째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대 전쟁에서 이 전쟁의 신 하면은 서양에서는 한니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양에서는 한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거의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어떻게 해서 전쟁을 그렇게 잘할 수가 있었느냐? 바로 천지, 바로 주변 환경, 지형지물, 기상조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경영 전략에서 말하는 스와트 분석, 스와트 분석이 나의 강점과 약점, 그다음에 나를 둘러싼 환경에서 오는 기회적인 측면 또는 위협적인 측면, 이 네 가지를 고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와트 분석에서 바로 외부에서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회와 불리하게 작용하는 위협, 이것이 바로 이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하는 도천지장법에서 말하는 바로 천지, 외부 환경이 되겠습니다. 한니발은요, 포에니 전쟁 2차전에서 크게 활약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 포에니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은 바로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제패하는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포에니 전쟁입니다. 그 포에니란 말은 바로 페니키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주변 모든 이 도시 국가들이 대부분 그리스 계통인데 이 카르타고는 바로 페니키아에서 온 사람들이 만든 식민지였던 거죠. 그래서 그 카르타고 전쟁을 페니키아인과의 전쟁에서 포에니 전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차전은 BC 264년부터 BC 241년 사이에 진행이 되고요. 2차전은 BC 219년부터 BC 202년, 그러니까 3차전은 BC 149년부터 146년 사이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한니발은 언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냐면은 바로 2차전인 BC 219년부터 BC 202년 이 전반기에, 그러니까 2차전에서 전반기에 활동했던 인물이 한니발입니다. 그럼 한니발은 어떤 이 창의적인,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을 잘 이용한 전쟁을 했느냐? 첫 번째, 한니발은 로마를 쳐들어오는데 로마의 허를 완전히 찔렀던 거죠. 그래서 카르타고 이쪽 국가는 바로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바로 바다를 통해서 쳐들어올 거라고 로마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바다를 통해서 쳐들어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해안가를 타고 로마로 쳐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한니발은 어떻게 쳐들어왔습니까? 바로 이탈리아 북부 쪽으로 가서 알프스 산맥을 건너서 바로 이탈리아로 갑작스럽게 나타난 거죠. 갑작스럽게 쳐들어온 거죠. 그러나 1800년에 나폴레옹이 바로 이태리를 침공하면서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하면서 뭐 있는 품 없는 품 다 재고 실제는 노새를 타고 이제 알프스 산맥을 넘었다 그러죠. 말은 위험해서 그 높은 산은 이제 오랫동안 못 걷는다 그래요. 근데 다비드는 이제 그걸 멋진 말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1800년에 나폴레옹은 그 산을 건너면서 뭐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고 멋있는 말들이 남겼는데 물경 한니발은 나폴레옹이 그 산을 건너기 전, 그 산을 넘기 전 2000년 전에 그 산을 건넜다는 이야기죠. 수만 명의 부대를 이끌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때 이 BC 219년에 그 산을 넘으면서 알프 산맥을 넘고 난 다음에 이 로마군하고 싸우는데 4차례의 큰 전투가 있습니다. 근데 4차례 전투에서 다 이기는 거죠. 근데 4차례 전투 다 굉장히 창의적인 전투였다는 이야기죠. 그 첫 번째 전투가 티치노 기병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이 트레비아 강전이라고 해가지고 트레비아 강 옆에서 싸웠던 거죠. 근데 당시는요, 겨울에는 전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에 전쟁을 하면은 창에 찔려서 죽고 활에 맞아서 죽고 할 확률보다 얼어 죽는 확률, 그 다음에 굶어서 죽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추위와 굶주림이 적군이고 아군이고 공동의 적이었던 거죠.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굉장히 전쟁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공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바로 이 티치노 기병전과 트레비아 강전은 한겨울에 바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한니발이요. 완전히 허를 찔렀던 거죠. 그것을 로마 아주 강군이 그 두 번을 싸우면서 그대로 지는 거죠. 그 세 번째는 트라시메노 호수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탈리아 아펜니노 산맥을 따라서 쭉 남하를 합니다. 하니발군요. 그 남하를 하다가 이제 남하를 하는 중에 이제 하니발이 계산해 보니까 이제 뒤에서 계속 로마군이 추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시메노 호수 이제 그쯤 와가지고 하니발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로마군 추격 속도로 볼 때 분명히 이 새벽녘에 안개가 저기 낄 때 그때 이 트라시메노 호숫가를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산 쪽에 다 매복해 있다가 이 한가운데 트라시메노 호숫가를 지나면서 그 사정 범위 내에 다 들어왔을 때에 한꺼번에 앞과 뒤를 막고 그다음 산 쪽에서 밀어붙인다. 그러면은 바로 이 호수로 다 밀어붙여갖고 죽일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작전을 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경 로마군이요 25,000명 중에서 17,000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17,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로마 군사들의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때는 옷이 굉장히 이제 귀한 재화였어요. 그래서 아드리아해 쪽으로 이제 하니발군은 다 빠져가지고 로마 군사 옷으로 다 갈아입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로마군과 이쪽 그 하니발 군사들 복장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로마군에서는 어떤 명령이 떨어졌냐면은 하니발 군들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수염을 깎으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옷 다 빼앗겼어. 17,000명 죽었어. 그러면 아침마다 면도해야 돼. 굉장히 일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니발이 그렇게 아주 창의적인 전투를 했고요. 그 네 번째 전투가 이제 칸나의 전투입니다. 근데 세 번이나 지고 나니까 로마에서는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정관, 그때 이제 독재관이었겠죠. 전쟁 상태니까. 이제 평소에는 집정관을 2명을 뽑는데 이 전쟁 상태에서는 1명으로 뽑습니다. 딱 지휘권을 확실하게 1명한테 주는 거죠. 그 독재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비우스 막시무스라는 인물을 독재관으로 뽑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볼 때 결국 한니발은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식량도 로마군을 통해서 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옷도 로마군을 통해서 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니발하고 싸울 듯 하면서 싸워주지를 않는 게 결국 한니발이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파비우스 막시무스가 택한 전술이 뭐냐면은 지연전술이죠. 곧 싸울 듯 하면서 싸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니발은 식량도 구하기가 어렵고 옷도 구하기가 어렵고 다른 뭐 전쟁이 필요한 많은 물자들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걸 로마 원로원에서는 지연전술 하나 어떤 거 뛰어난 전략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전쟁을 회피한다고 본 거죠. 그래서 로마 원로원에서 전쟁을 하라고 독재관을 세워놨는데 왜 싸움을 하지 않고 계속 피하느냐 해가지고 집정관을 바꿔버립니다. 독재관을. 그래서 새로 이제 임명된 젊은 이제 집정관, 독재관이 어떻게 합니까? 뭐 겁없이 달라붙는 거죠. 그게 이제 칸나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칸나의 전투는 이 서양에서 어떤 전쟁사를 다룰 때, 지금도 전쟁사를 다룰 때 항상 그 다루는 굉장히 서양 고대 최대 전쟁 하면은 바로 그 칸나의 전투로 이렇게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칸나의 전투에서 이제 겁 없는 그 젊은 이제 이제 집정관이 바로 한니발하고 싸우는데 이때도 한니발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오판토라는 강가에서 싸우면서 그 칸나의 그 평원 바로 옆에 오판토라는 강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싸우면서 몇 차례를 져줍니다. 우리가 그 타짜라는 영화를 볼 것 같으면은 일부러 몇 판 미끼를 던져주는 거죠. 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신났죠. 그 다음에 이제 막판에 세게 한번 붙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바로 이 칸나의 전투에서 로마군이 87,00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7만 명이 몰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칸나의 전투가 바로 BC 216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7만 명이 몰살을 하니까 싸울 군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전쟁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로마하고 다시 한니발하고 전쟁이 언제 이제 다시 또 시작이 되냐면은 그로부터 8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지금 12~13살 된 애들이 자라가지고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될 수 있는 시간 그 8년을 그대로 이를테면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군사를 만들어가지고 로마가 다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칸나의 전투 할 것 같으면은 로마군의 뭐 심리라든가 그래서 칸나의 전투 바로 전에 사실 그 한니발 군인한테 남아있는 양식은
한 10일치도 안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비우스 막시무스의 그 지연 전술대로 나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사실 한니발은 그대로 거기서 자멸하고 말았겠죠. 식량을 구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로마하고는 같이 싸워주지 않고. 그래서 어찌되었든 한니발의 어떤 그 심리전이 제대로 통했던 거죠. 그래서 한니발은 그 의외로 한겨울에 의외로 상대방의 허를 찌르고 그 다음에 지형지물을 잘 활용하고 또 상대방의 심리를 또 잘 파악하고 해서 굉장히 그 지형지물이라든지 상대방이 놓여진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서 전쟁을 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